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울지 태국이라는 군사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아침 우리 파주 쪽에 보면 여기는 이제 전방지대이기 때문에 1사단이 방어하고 있죠. 이 1사단 관할 구역인데 상당히 맨 고리에 그냥 장갑차도 있고 뭐 군인들이 산지 사방에 산마다 이 포진해서 훈련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울지 태국이라는 군사훈련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군사훈련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맹렬히 또다시 문재인 정부를 맹렬하게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도 해마다 동기훈련, 하기훈련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심지어 수차례 방사포 그리고 대경 자주포와 같은 것들을 일렬로 직선을 세워놓고 포대항 사격 훈련까지 하면서 엄청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 울지 태국 훈련 뭐 별로 큰 훈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데 대해서 왜 저렇게 시비를 걸고 도발이라고 할까요? 지금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핑계거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국방부나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것을 도발로 간주하고 짓밟아 버리면서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 군사적 행동에 나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울지 태국 훈련이라는 것을 생투집 잡으면서 이렇게 맹비난하는 것은 다음 수순을 위해서라는 것이 북한에선 소식입니다. 이제 이런 맹비난한 다음에는 꼭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던 어떤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김여정의 9월 24일, 9월 25일 문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청와대 우리 정부 국방부에 대한 맹렬한 비난, 도발과 같은 망발을 하지 말라, 망각된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서 또 김정은이 9월 9일 날 연설을 하고 10월 11일 오전, 10월 11일 오후에도 두 번이나 연설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28일 연설하고 29일 날 바로 미사일들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맹비난하고 투집을 잡아서 맹비난한 후에는 그것도 우리 군사훈련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맹비난한 후에는 반드시 북한에서는 군사적 도발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규모가 큰 훈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방지를 위한 훈련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맹비난하고 있는 모습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화될 수도 통할 수도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타해가온 리진국의 굴인데 이거는 김정인의 굴이다, 김여정의 담화문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함부로 자기들이 이런 내용을 발표할 수도 없고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지정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성명을 발표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김정은이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이 사람 혼자서 자기 머리로 생각해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남조선 당국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울지 태국 연습을 벌리겠다고 또 들어댔다. 2019년에 처음으로 벌어진 울지 태국 연습은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포함되었던 울지 연습과 남조선 국방부가 단독으로 해마다 벌려오는 태국 연습을 통합한 것이다. 야, 이거 나보다 더 잘하네. 이거 북한 이 사람들은 태국 연습을 난 이거 울지 태국이 이거 울지 연습하고 태국 연습하고 통합한 걸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합한 것이다. 해마다 정례화하기로 결정된 이 훈련은 2020년부터 악성 전염병 사태로 미루어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하게 된 것이다. 정보도 빨라요, 이 사람들은. 이와 관련해 남조선의 행정안전부 장관은 포괄적 안보 개념을 적용하여 비상 및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하였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한다는 구실 밑에 벌어지는 여기에 태국 연습의 도발적 정체와 대결적 속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국가 위기 상황, 뭐 위기가 올 수 있대. 뭐 불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그 위기 상황 때 제때 대처하기 아니, 이건 전쟁 연습이 결코 아니거든요. 국방부 사람도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면 우리 그 행정을 맡은, 말하자면 뭐 소방이나 경찰이나 뭐 국가 뭐 재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총괄하는 게 행정안전부 장관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걸 대비해서 한다면 국방부 장관이 발표하지 왜 행안전부 장관이 발표를 하겠습니까? 그런 국가위기상에 대비한다는 구실 밑에, 자, 구실이 있습니다. 여기 구실 밑에 벌어지는 여기에 을지 태국 연습의 도발적 정체와 대결적 속성입니다. 이 도발적 정체는 자기를 겨냥해서 벌이는 침략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결, 자, 여기 있잖아요. 명백히 을지 태국 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벌어지는 또 하나의 무분별하고 위험한 전쟁 불장난 소동이다. 을지 태국 연습이 처음부터 그 무슨 북의 전면 남침 상황이라는 것을 가정하여 벌어진 도발적 성격 연습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를 명백히 증명해 준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북한을 겨냥한 또 하나의 무분별한 위험한 불장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온 민족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민족의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망동은 긴장 격화의 불씨이며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백해무의가다. 자기들은 핵무기를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발사 실험했다고 떠들어대고 중단거리 1500km나 미사일 2발을 또 발사하고 신형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제는 SLBM 성공 발사하면서 이제는 전력화하고 실전 배치했다고 떠드는 북한, 그리고 우리 잠수함 SLBM 발사한 것은 한심한 조작하고 한심하게 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북한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김정은이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의 노골적인 표현인 을지 태국 연습은 그 무엇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누구에도 통할 수 없다.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이 이중적인 태도라는 적대시 정책, 이건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연설 때마다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제지반인이나 관심을 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조선 당국은 혹심한 경제난과 악성 전염병 사태로 최악의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제지반인이나 관심을 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기사가 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실렸습니다. 이제 미국에 대한 굴종사상 뭐 엄청난데요. 여기에는 또 25일 날 어제 시대와 굴종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사설입니다. 한미 통합 국방협의회에서 그 무슨 한미 국방 실무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협력 정진, 지역 전략 실현을 위한 협력 중 일환이라고 떠들어대. 지금 한미 국방 워킹 그룹 이거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에 대한 한미 간의 조율을 하던 한미 대북 제재 워킹 그룹은 해산했죠. 이거는 이제 한미 국방 워킹 포럼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지금 엄청 이게 다 지금 굴종사예요. 지금까지 남조선 당국은 앞에서는 평화와 번영, 협력에 대해 말하면서도 뒤돌아 앉아서는 북남 선원들의 배치되게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심일 때 미국과 야합하여 각종 군사 연습과 무력 증강 책동에 광분하였다. 남산은 이러한 뿌리 깊은 시대 4대 굴종과 이 미국의 한미 훈련을 4대 굴종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남조선 당국 이러한 뿌리 깊은 4대 굴종과 동족 대결 정책, 우리를 자고하고 걸거드는 불순한 운동으로 하여 북남 관계는 경색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계속 이렇게 한미 국방 워킹 그룹 이런 걸 만드는 것은 미군이 주둔하고 한미 연합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못하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서로 상의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군사훈련과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거지 이걸 토론하는 그런 자리 있는데 군사훈련도 아닙니다. 이거 한미 국방협의체 이거 만들어 온 것은 훈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걸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거죠. 북한에 눈먼 망아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고 눈먼 망아지 울음소리는 어떤지 저도 모르겠는데 자 눈먼 망아지 원앙소리 듣고 따라간다고 야 이런 말이 있긴 있나요? 비유법에 속담에 남조선 당국이 아직도 4대와 굴종의 몽해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미국에 추종하며 호소합의 노릇을 한다면 잘해질 것은 더 큰 고뇌와 후회뿐일 것이다. 4대와 굴종은 그 무엇도 해결될 수 없다. 미국하고 손대라는 거예요. 간단해. 자기들을 자극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노동신문 우리 민족끼리 계속 대매체 사이트에 쓰면서 북한은 지금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처음에 했던 우리 울지 태국 연습도 지금 비방 중상하고
국방워킹 그룹 만든 것에 대해서도 지금 투집을 잡고 맹비난하는 것은 지금 북한의 도발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지금 오지 오늘 계속입니다. 이건 통일 메아리인데 통일 메아리뿐만 아니라 메아리 조선의 오늘 우리 민족끼리 쌓인 도만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강력한 군사적 도발 12월 달까지는 계속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봄날의 눈속이처럼 언제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는 돌아설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도 여당이 이제 11월 5일 날 야당 후보가 단일화로 해서 한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누가 될지는 모르죠. 윤석열이 될지 홍준표가 될지 원희룡 후보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다면 이재명과 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대선 한 달 전까지는 계속해서 두 분의 치열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북한도 우리보다 더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누가 된다는지 북한에 가장 정확히 잘 맞춘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 있지만 2010년도 2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가 여기다 여러 차례 실었습니다. 방송에 평통 성명을 여러 차례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너 당신 이 마녀는 오래가지 못한다. 9년을 넘기지 못하고 자기 운명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함부로 날뛰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 비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16년을 넘기지 못했죠. 2016년에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0월인가 그때 첫 사과 성명이 있었고 뭐 국정농단도 아닌데도 자 어쨌든 국정 최순실 사건으로 한번 사과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12월 달 급기야 탄핵 사건으로 멀어져 가고 20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뭐 탄핵당하니까 대통령 수행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고 이렇게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 아마 이번에 11월 5일 끝나고 이재명과 그리고 야당 후보가 맞붙어서 여론전이 간다면 아마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30에서 50% 정도의 차익, 20% 정도 갭이 야당 후보가 이긴다고 된다면 북한은 아마 모든 군사적 도발 12월 달까지 모두 끝내고 더 이상 군사적 도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봄날의 눈속이처럼 내년 1월, 2월 되면 확 돌아서 볼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돌아가고 B플랜은 그것도 안 될 때는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조성할 것이라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